안녕하세요. 시대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1회 실전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읽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부터 16번까지 문제입니다. 자, 13번, 14번 문제는 다음 괄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그래서 지문을 읽고 알맞은 표현을 찾아서 문장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겨서 상처를 받는 일도 자주 생긴다. 그래서 요즘 그동안 관계가 불편했던 사람이나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은 사람과 괄호, 인맥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쉽게 정리하다 보면 곁에 남는 친구가 모두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 괄호에 들어가는 표현으로 1번 다시 연락하는 것을 뜻하는, 2번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3번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을 뜻하는, 4번 갈등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자, 한번 볼게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뭐 직장에 다녀요. 그런 경우 사회생활을 하다 이렇게 말하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갈등, 직장에 다니면서 뭐 집 밖에 나가서 뭐 학교에 다니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도 관계를 맺으면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그때 갈등이 생긴다 하면 서로 입장이나 이해가 대립이 돼서 충돌하는 경우 갈등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부부가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충돌을 하면 부부 갈등,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의견이 맞지 않고 부딪혀요. 그러면 뭐 고부 갈등 이런 표현들도 있죠. 자, 근데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생기기도 하고 또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겨서 상처를 받는 일도 자주 생긴다. 상처를 받다는 내 마음이 아파요. 속상해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요즘 그동안 관계가 불편했던 사람이나 또는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은 사람과 인맥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인맥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어떤 인맥 다이어트? 인맥 다이어트가 무엇인가 보면 되겠죠. 자, 인맥 하면 보통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런 인간관계로 맺어진 그런 것들을 인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정계, 재계, 학계 또는 뭐 지연이나 학연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관계를 말하는데요. 다이어트 뭐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보통 뚱뚱할 때 살을 빼다 그런 의미로 운동도 하고 먹는 양도 줄여서 살이 빠지도록 하는 걸 다이어트라고 하죠. 그럼 인간관계도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좀 더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쉽게 정리하다 보면, 자, 인맥 다이어트 뭐예요? 사람들을 정리하다, 이런 표현이죠. 이게 같은 의미인 거죠. 자, 이렇게 사람들을 쉽게 정리하다 보면 옆에 남는 친구가 모두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말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인맥 다이어트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되고요. 이것은 사람들을 정리하다라는 의미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2번이 답이 되겠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 지냈는데 내가 불편하거나 또는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아서 내 휴대전화 연락처에서 그 사람을 지우고 뭐 카톡 차단을 하고 이런 경우 인맥 다이어트를 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는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괄호에 알맞은 것을 골라볼까요? 자, 춘곤증은 질병이 아니며 보통 2, 3주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춘곤증의 증상은 몸이 나른하고 평소보다 피로감을 더 느끼며 졸음이 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운이 없으며 학생들의 경우에는 집중력이 떨어져 수업을 듣는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느끼는 이유는 날씨는 따뜻해졌지만 추위에 익숙해져 있는 몸이 뭐뭐 하기 때문이다. 자, 1번 따뜻한 날씨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2번 날씨에 아직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번 계절의 변화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4번 더 많은 집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춘곤증이라는 질병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제 봄철에 나타나는 어떤 증상이에요. 자, 춘곤증은 질병이 아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2, 3주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자, 춘곤증의 증상은 몸이 나른하고 나른하다. 이건 뭐예요? 뭔가 피곤하고 지치고 좀 기운이 없고 그런 것을 나른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치다, 좀 기운이 없다. 그럴 때 나른하다 말하는데요. 여러분 봄철에 보면 좀 졸려요. 그쵸? 몸이 나른하다는 뭔가 졸린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 나른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른하고 평소보다 피로감을 더 느끼며 더 피곤해요. 그리고 졸음이 오기도 한다, 졸리다 이런 얘기죠. 자, 봄철에는 이유 없이 좀 졸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또한 기운이 없으며 학생들의 경우에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졸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수업을 듣는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느끼는 이유는 왜 그럼 이런 증상을 느끼냐? 자, 날씨는 따뜻해졌지만 추위에 익숙해져 있는 몸이 자,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춘곤증이 봄에 생기는 증상이에요. 근데 날씨는 봄이 됐어요.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아직도 겨울이라고 약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은 겨울에 맞춰져 있고 봄은 따뜻해지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위에 익숙해져 있는 몸이 뭐하다? 날씨에 아직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날씨가 따뜻해졌는데 우리 몸은 아직 어떤 상태냐면 추운 날씨에 맞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춘곤증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날씨는 따뜻해졌지만 몸이 아직 따뜻한 날씨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추위에 익숙해져 있는 몸이 날씨에 아직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 16번은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직장인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외국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대답이 56%로 가장 많았다. 직장인들은 업무 수행 시 외국어를 꼭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어 능력은 국제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다음으로는 서로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기 위하여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응답이 23%로 뒤를 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해 기억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제화 시대에 갖춰야 할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배경 지식이라는 대답도 있었다. 이를 통해 국제화 시대에 갖춰야 할 것으로 외국어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 15번은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글의 제목,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고르는 거죠. 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보면 국제화 시대에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장인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보면 국제화 시대에 갖춰야 할 것으로 외국어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서 이 글의 제목은 보면 1번 국제화 시대와
다문화 사회, 2번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능력, 3번 국제화 시대를 위한 조기 교육, 4번 국제화 시대를 살기 위한 노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국제화 시대에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으니까 뒤에도 보면 국제화 시대에 갖춰야 할 것으로 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번에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능력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하느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15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은 윗글의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1번 외국어를 구사해야 한다. 2번 배경 지식을 공부해야 한다. 3번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야 한다. 4번 직장인에게 설문조사를 해야 한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국제화 시대에 갖춰야 할 것, 국제화 시대에 인재가 가져야 하는 어떤 능력 말하는 거죠. 자, 국제화 시대에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장인 100명에게 회사에 다니는 사람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 설문조사 결과 외국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대답이 56%로 1위, 가장 많았다. 자, 직장인들은 업무 수행은 뭐냐면 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가 회사 일을 처리하다, 일을 하다 그런 얘기죠. 일을 하다. 또는 일을 처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업무 수행 시 일을 처리할 때 외국어를 꼭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어 능력이 국제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일할 때 꼭 외국어를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말했는데요. 자, 입을 모으다는 여러 사람이 같은 의견을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 사람이 같은 의견을 말하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같은 의견을 말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했으니까 두 번째 얘기하는 거죠. 서로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기 위하여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응답이 23%로 뒤를 이었다. 두 번째라서 다음으로는 뒤를 이었다 이렇게 말했고요. 자, 편견하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공정하지 못한 생각. 뭐 예를 들면 키가 작은 사람은 농구를 못할 거라는 편견이 있다. 키가 작아도 농구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선입견도 비슷합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판단하지 않고 미리 뭐뭐뭐 할 것이다 라고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서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서 편견,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말했어요. 자, 이를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해서 뭐뭐다고 덧붙였다.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어를 구사해야 된다. 이건 첫 번째라서 아니죠. 배경 지식을 공부해야 한다? 아니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야 한다? 자,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뭘까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야 한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말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건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화 시대에 갖춰야 할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배경 지식이다라는 대답도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배경 지식을 공부해야 된다. 이건 세 번째죠. 자, 이를 통해 국제화 시대에 갖춰야 할 것으로 외국어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 첫 번째는 외국어 능력, 두 번째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것, 세 번째는 국제사회에 대한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말하고 있네요. 자, 16번의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3번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 출판된 책으로 읽기 부분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입해서 같이 공부해 주시고요. 자, 이 수업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